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전 세계 핵 위험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대화 동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이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북한이 지금의 태도를 바꾼다면 미국, 중국 등과 협력해 국제사회에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건설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 어떤 자리라도 대화의 문만 열린다면 제가 직접 뛰어갈 각오입니다. 권 장관은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의 경제적 번영을 실천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이라며 북한이 제기하는 소위 체제 안전 문제도 미한 간 협조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원하는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열린 제안이라며 대화가 시작되면 허심탄회하게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실용적이며 열린 자세로 실질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제안이야말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가장 강력한 실천 의지가 뒷받침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대화와 실천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리의 제안에 대해 여전히 폄훼와 거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 urg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positively respond to the offers to engage in dialogue and for all parties to build on earlier agreements.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들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국제적 발화점으로 남아있고 전 세계의 핵 위험은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길에서 평화적이며 우호적 관계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한국의 사드에 대해서는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9일 전화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전문가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북한 매체가 이를 크게 보도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여전히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BOE의 질문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과의 외교를 위한 실용적 대북 정책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I would reiterate that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and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ing to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our deployed forces.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고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로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원 동방학 연구소 한국 몽골 과장은 지난 27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그들은 북한이 하루빨리 핵실험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어 최근 한국 정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평가협의회를 구성한 것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사드는 한국의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 addressed this a number of weeks ago, but we believe that THAAD is a prudent and limited self-defense capability designed to counter DPRK weapons programs.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방위적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북한이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사용과 사이버 공격에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랜드 연구소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평시에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을 대체로 제한해왔지만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한 양국이 핵전쟁을 우려해 긴장 고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여겨 더 공세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사이버 공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사이버 공격 탐지를 위한 노력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도발 방지를 위한 억제 체계 구축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명한 한계선과 구체적 대응을 정하고 이를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고 북한 정권이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 유입을 포함한 정보 관련 작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도 다시 강조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강력한 감시를 전제로 한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 허용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 내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제재를 적극적으로 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은 최근 새추리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documented a number of other entities and categories of entities that contribute to leakage in the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They pointed specifically to China-based entities in shipbuilding and shipping. And so I would encourage you to use that as a guide.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버드 의원도 최근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would most assuredly get their attention, but it's something that both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have been reluctant to do. 현재 국제정세 속에서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하원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독재 정권 간 밀착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의지를 믿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도 최근 워싱턴의 한 민간 연구단체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막아온 중국, 러시아와 함께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미한의 3국 공조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등은 북한 비핵화가 가치 있는 장기적 목표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낮추는 가능한 단계적 조치를 추구해야 한다며 강력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북한의 일부 핵무기 보유와 같은 합의에 만족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강제 실종 범죄에 대해 국제적 범죄라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30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와 북한 인권시민연합 등이 공동 주최한 북한 강제 실종 관련 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이라면서 강제 실종은 현재 전 세계 많은 독재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 행위로 국제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저지른 강제 실종 범죄의 경우 매우 용감한 소수의 목소리가 수년 동안 증언을 해온 덕분에 세상에 알려졌다면서 이번 북한 강제 실종 범죄 캠페인은 한반도 내 인권을 위한 투쟁에 매우 기대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그러면서 사실을 기록하고 목격자의 목소리를 듣는 활동에 대한 많은 이들의 헌신 덕분에 강제 실종 희생자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 북침 공격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어 위주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공보실은 29일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연합연습은 어떤 위협이나 적대국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양국과 유엔 참전국 간의 철통 같은 공약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은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향상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안보와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된 방어 위주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의 빠르고 역동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대비 태세와 연합 방위 태세에 계속 집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밝히고 이번 훈련에서 2022년 미래 연합사령부의 완전 운용 능력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